예, 7월은 제헌절이 있는 달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식민지하에서 해방이 되었다가 3년 만인 1948년 7월 17일 날 처음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제정 공포한 날이 제헌절입니다. 그 제헌절을 맞이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꼭지를 가지고 우리 법률 전문가이신 김정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몇 말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희 네.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예, 예.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뭐 소개하라고 하니까 되게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현재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의 대표 변호사고요. 학교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몇 곡지 나누고 싶어서 김 변호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근 학교 선생님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너무 학폭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은 학폭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폭의 숫자, 학폭이라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이제 약한 말인데 학폭의 숫자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서 매우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시달리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옛날과 달리 뭐 아이들 사이에, 뭐 학생들 사이에 소소한 말다툼이나 또는 뭐 약간의 욕설이나 그 신체의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뭐 약간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냥 학폭에 이렇게 제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학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인가? 뭐 참 거시기한데.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급증할까요? 일단은 네. 사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학교 폭력 자체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는 성인이 돼서까지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뭐 프로배구 여자 선수들 있었잖아요. 쌍둥이 남매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피해가 얼마나 길고 깊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학폭 위에 제소된 건들은 많은데 정말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그 수만큼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막상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폭력이 늘어나기보다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소되는 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사건보다는 사건화되고 있는 게 많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사건화가 되고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렇죠. 실제 사건은 옛날과 비슷한데 사실은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우고 있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아이들 싸우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특히 남학교 다닐 때 하루에 주먹 쥐고 코피 나고 하는 것들이 뭐 한두 건씩은 꼭 있었는데 그렇게 뭐 폭력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절대적인 폭력 건수는 줄었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건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게 제소가 많이 될까 했을 때 하나는 학부모들이 결국은 당사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학폭이라는 구조가 사건,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조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가 증폭시킨다는 것인지요? 두 가지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당사자가 돼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고 학폭이라는 구조가 또 그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뭐 학부모님들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결국은 학부모들이 우리 뭐 예전에 그렇죠. 아이들 싸움이 부모들 싸움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 학폭위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하면 될 것이 결국은 부모가 부모들을 만나서 서로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다 보니 주장을 하다 보니 결국은 오해가 오해를 낳고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되고 결국은 그래서 아이들 싸움은 어딘가 가버리고 그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하는 그 말들에 서로가 상처받아서 서로 다투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화해를 해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두 부모만 몇 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금방 변호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시청 청소년관가요? 거기에서 거기 요청에 의해서 제가 재심 심사위원을 한 2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그 학생의 사건이 시청 그 재심위원회로 올라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사건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별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어느 한쪽에서 욕설을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욕설이 이제 그 참 발단이 되어가지고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언성을 높이고 또 상대방이 또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노해서 주먹 다짐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발단은 욕설이겠죠. 이제 과정에 이제 주먹 다짐이 들어간 거예요. 약간 상처가 있고 멍도 들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사건을 재심에 붙였다? 이것은 얼른 그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싸웠다고 했을 때 양쪽 부모님들이 서로 뭐 아이를 불러서 아니면 말로 뭐 중국집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그렇죠.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주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님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과를 하고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재심을 붙였다. 이건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뭐 일단은 재심에 붙었다라는 말은 먼저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것이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라는 친구한테 특정 조치를 취하게끔 결정을 내렸겠죠. 그래서 그 가해자 부모가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해서 올라간 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 두 번째 부분이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교가 아이들 간의 폭력 사건이랄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이 학폭위 구조가 온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싸운다라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싸울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누구의 잘못을 가르는 재판의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될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되는 것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학폭위 구조에서는 싸움이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당사자를 나눠버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가해자와 일방적인 피해자는 별로 없거든요.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 다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말싸움 누가 먼저 했느냐 라는 것인데 학폭위로 가면 너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라고 해요. 근데 막상 이제 너는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다 보면 피해자는 내가 당한 이야기만 하게 되고 가해자는 나는 그러지 않았어라고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변명하거나 아니면 너무 억울하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말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 이게 결국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그 구조 속에서 자기들의 부모한테 갔을 때도 자기의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쟤만 잘못했고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다가 부모는 상황을 오해하게 되고, 서로 만나면 싸움이 커지고, 그리고 학폭위 현장 안에서 서로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미안하다고 하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결국은 너 잘못했어 라는 구조로, 싸우는 구조, 대립 구조로만 나가는 것이 이 학폭위의 가해자 피해자 구조인 것이죠. 결국 그런데 학폭위에서 이제 배심원으로 와 계시는 학폭위원들이 사실 그 진실을 알아내기에는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징계 방법 중에 어느 거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걸로 적당히 정리하는 것이 많은데,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싸움만 커져서 재심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